월 처음 버는 블로그는 글 하나로 90만 원을 버는데 왜 나는 글 100개 써도 겨우 1,000원밖에 못 벌까? 대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월 1,000만 원 벌었던 진짜 노하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글 하나로 9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 원 더 벌게 해드릴 아우러스입니다. 부업하려고 마음 굳게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멍 때린 적 있다 없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어떤 키워드 써야 될지 몰라서 찾다가 시간 다 날려버린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좋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는지 10개 사이트 싹 다 공개할게요. 오늘 가르쳐드릴 이 사이트들 즐겨찾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50만 원 이상 번 겁니다. 그만큼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돈 못 벌었으면 따라라도 하세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보조금24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조금24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민내일 배움카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순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고 표시를 해놨죠. 그만큼 정부24는 모든 사이트들을 총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키워드의 집약체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보조금24다. 그리고 보조금24의 특징은 행동 키워드로 연관된 키워드가 많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죠. 여기는 행동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신청 방법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고요. 대출도 관련해서 당연히 신청 방법이겠죠. 또 이거는 행동 키워드는 아니지만 금리 비교 이런 것도 너무 좋을 테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행동 키워드. 행동 키워드가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아시겠죠? 행동 키워드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의 블로그 수익이 2배,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광고를 클릭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건데 이 행동 키워드가 바로 돈과 직결되어 있는 키워드다. 신청 방법, 다운로드, 예매하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보조금24는 모든 것들이 다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노년,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계층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조금24를 보면서 아, 이거는 청년한테 필요한 거네, 이건 노년한테 필요한 거네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구분할 줄 모르는 완전 생초보다 그러면 다음 사이트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년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청년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사이트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복지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하면서 복지로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틈새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정부, 지자체, 민간별로 키워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만 운영을 하는 키워드가 있고 민간별로 운영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나라 전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쟁률이 있겠죠. 그런데 지자체, 예를 들어서 대전시, 울산시 이런 데서만 진행을 하는 거 아니면 더 마이너하게 들어간다면 충주시 막 이런 데서만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있다.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충주시에 있는 정보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복지로에 들어가서 각자 지역별로 지원금들을 찾아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대전시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경쟁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글 한 개로 막 100만 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글 한 개로 10,000원씩 이런 것들이 30일, 60일, 90일, 1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100기가 쌓이면 뭐가 돼요? 월백이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취할 때 좋은 게 복지로다. 그리고 노년들의 특징은요, 클릭률이 좋아요. 광고를 잘 클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노년들을 위한 키워드가 한눈에 볼 수 있다. 노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생애 주기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아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중장년, 노년 키워드를 한 번에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카테고리를 딱 나눠줘요. 노년분들을 위한 것은 뭐가 있는지, 중장년분들을 위한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쉬운 거죠.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게 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검색할 내용들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연금 일시 청구, 연금 정산용 가입 내역서 확인서,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사업장 보험료 결정 내역 조회, 모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내 블로그가 나오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거기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증명서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이용을 할 때는 여기 증명서 발급 내용,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증명서 발급은요, 온라인에서도 발급을 많이 하긴 하지만 또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오프라인 발급으로 확장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 두세요. 이런 깨알 꿀팁들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증명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연금공단이 나왔다면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건 당연히 연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인 거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증명서는 연금공단하고 동일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장기 요양 등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요양 등급이 나와요. 치매 등급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방문 요양사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많이 보셨던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도 있고 요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등급이 없으면 생돈, 내 돈을 내야 되지만 요양 등급이 있으면 정부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 부담금 조금만 내면 되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 등급을 신청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신청할 때 자격 조건들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거 심사를 받는 건데 이 심사를 어떻게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증명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내 돈을 어느 정도는 내야 돼요. 그걸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청소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은 방문 서비스, 목욕 해주시는 분들은 목욕, 그럴 때마다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요. 중장년층들이 이걸 검색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정보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아주 좋은 키워드가 많다. 여기 보셨죠? 직접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 자기 부담금, 그렇기 때문에 조회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분들을 봤다면 이제는 청년들을 볼게요. 청년 포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청년에 대한 혜택이 진짜 많아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 한번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야, 나는 국민도 아니냐, 중장년층을 위한 혜택은 왜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댓글에 분노를 막 표출하셨던 우리 제자님들도 계셨는데요. 어느 정도 저도 같이 공감이 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혜택보다는 거의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로 거의 나눠져 있어요. 중장년층들은 거의 사각지대인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어르신 아니면 청년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청년들은 광고를 중년, 어르신보다도 클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익이 아무래도 저조하다. 똑같이 내 블로그에 1000명이 들어왔어도요, 노년분들을 위한 블로그랑 청년분들을 위한 블로그랑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청년 포털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딱 보이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내용 나와 있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며칠 남았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끝났는지, 끝났으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검색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싹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온통 청년입니다. 이번에도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좋은 점은요,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홈페이지랑 비슷하죠.
지역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이런 배너 있죠. 이 배너만 보고도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원하니까 이 온통천년 홈페이지에서도 이 배너를 위에다가 올려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통청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정책 순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실시간 키워드 검색과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나는 어떤 글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써야 되는지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청년정책 블로그입니다.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신청 기간별로 상시 기록해져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도 나온 거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 블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쉽게 글 형식을 잘 작성을 했어요. 글 쓰는 거에 소질이 없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한눈에 보기 쉽네, 이런 부분들로 글을 쓰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버튼들, 광고들, 애드센스 광고들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이버만 하면 그냥 글 정보만 전달하고 끝이지만 티스토리라면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로 달러로 수익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자, 8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요, 월세, 전세 구하는 모든 대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죠? 월세, 전세. 여기에 자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월세, 전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자취생 또는 결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뭐 필수인 사이트이죠. 여기에서 개인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초록색 이런 것도 보시고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매우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는 주거대출과 관련되어 있어서 돈이 잘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품질하고는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서 제가 올인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유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추천드리는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완전 생초보들은 이슈 블로그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다음에서 놀고 있잖아요. 다음에서는 이 주택도시기금 글을 쓰면은 아무래도 저품질 관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중수부터 사용하면 좋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정말 모든 정책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아침마다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 브리핑 모든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블로그로서 돈 벌 수 없는 정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류할 작업이 좀 필요하다. 단점으로는 모든 정책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게 돈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장점으로는 가장 빠르게 올라온다. 이렇게 장단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입니다. 홈페이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스타트업, 회사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포털이에요. 여기는 이제 창업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공짜 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인기가 많아요. 세상에 공짜 돈 준다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던져 드릴게요. 댓글만 다세요. 하면 댓글이 이만큼 달릴걸요? 마찬가지예요.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도 국가에서 이번에 이제 신규 창업자들한테 더 열심히 사업을 하라고 지원금을 줍니다. 그럼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서류는 어떤 걸 떼야 되는지, 증명서 발급,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성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요, 나중에 이것도 점점점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발생하시긴 어렵지만 그 모든 자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을 하다면 단단한 벽돌처럼 여러분들에게 월백을 꾸준히 갖다 주는 수익이에요. 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 내가 더 이상 글을 안 써.
1년 정도 글을 안 썼어요. 그래도 월 100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래서 10번째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 블로그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보여드린 9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싶어. 그럼 10번째 사이트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개 사이트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돈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제자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딱 표본을 정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개 사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어디 홈페이지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 이건 받고 싶어요. 그 열정이 넘치는 댓글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한번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릴게요. 우리 아벨 홈페이지 공지에 남겨 드릴 건데 뭐 댓글이 별로 없으면 저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나 돈 진짜 벌고 싶다. 글만 써도 알아서 광고가 붙고 애드센스, 구글을 통해서 달러로 돈 버는 이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공략집을 드립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를 쫙 보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그리고 돈 벌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드린 강의가 있어요. 그 5일 강의를 우리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도 블로그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월 100 벌 수 있게 정보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